공유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있다. 특정 영화, 특정 음악, 특정 사람, 특정 장소. 그치만 그 모두를 누군가와 나누고 싶을 때도 우리에겐 있다. 내게 반짝이는 것들. 어디서도 들어본 적 없는 이야기. 요시다. 슈이치의 위로 같지 않은 위로. 라임 주스. 여름의 동안냉면. 예다노크 이마주름. 띠르 다크서클. 웃을 때 하트가 되어버린 너의 웃는 모양. 듣고 있으면 딱 죽고 싶어지는 오후 2시에 스콘 매튜와 울림. 가로수길의 인형가게. 오래돼서 예쁜 것들. 고품격 사랑. 칠리덕 세트. 던킨의 플레인 베이글. 천재를 느끼게 되는 순간. 머릿속에 딸그락거리는 소박한 자유. 그리고 청춘이라는 두 글자와 때때로 나. 나 행복해라고 말해야 할지, 실은 행복하고 싶을 뿐이야 라고 해야 할지, 뭐라고 말해야 할까. 망설이다 던져버린 행복하자. 행복해주세요. 괜찮 가로 열고 지안 가로 닫고 다. 정비되어지지 않은 차를 끌고 끼익끼익 소리가 나는데 무작정 고속도로를 타는 게 아니지. 얼마쯤이나 갔을까. 오도 가도 못하는 길에 예전처럼 멈춰버린 나의 고물자동차. 그쯤에 난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다는 듯, 괜찮다는 듯, 예정대로 괜한 웃음 한번 지어 보이고, 지구보다 무거워진 차를 끌고 다시금 발걸음을 옮긴다. 몹쓸 차림새가 되어진 나는 그래도 알고 있었다. 괜찮다. 괜찮다. 그러자니 괜찮지가 않다. 파란 입술. 입술이 파랗다. 어제 아팠던 입술의 한쪽 구석이 오늘은 검풀해졌다. 근데 어찌된 일인지 기분이 좋다. 빨간색이 파란색이 된다는 건 쇼킹하게 좋은 표현이다. 며칠이고 이렇게 파랬음. 어른들은 왜 넘어질 때 표정이 애처럼 되게? 그때는 거짓말을 못해서 그래. 나는 인어공주 중에서 사소한 아이의 소소한 행복. 오늘의 밤 공기는 딱 제가 좋아하는 맛이에요. 차가운 아이스 커피에 달콤한 바닐라 시럽을 약간 담은 커피 맛처럼 누구도 알지 못하는 행복이란 물방울이
눈에서 떨어질 것만 같아요. 이 밤의 공기와 오늘 눈물과의 만남은 최고의 온도, 아주 예쁜 시간, 부디 너 머문 자리를 알려줘. 행복, 순간 방심해버리면 호로로록 하면서 수채구멍으로 달아나 버릴 것만 같은 행복. 오늘은, 내일은, 오늘 행복을 꺼내봤어요. 내일은 자유를 꺼내볼까요? 오늘은 강한 척 좀 해봤어요. 내일은 누구 아무나 잡고 기대어 펑펑 울어볼까요? 오늘은 부끄럽게도 아침을 맞으며 잠이 들지만 내일은 깜깜한 밤에 쿨쿨 씩씩하게 자게 될까요? 오늘은 그리워 해봤어요. 내일은 추억하게 될까요? 오늘은 조금 무서워 꽁꽁 숨어버렸지만 혹시 내일 좋은 사람이 누군가가 방긋 웃으며 내 손을 잡아주지 않을까요? 그런 사람 오래오래 아무도 오지 않는다면 그땐 제가 나가보죠 뭐. 아무 손이나 잡고 달려보죠 뭐. 그도 아니고 훨훨 날아보죠 뭐. 재미있을 것 같지 않나요? 소망, 어여쁜 숙녀가 될 거야. 멋진 사람이 되고 싶어. 든든한 기둥이, 커다란 방패가, 귀여운 소녀, 그리운 여인, 근사한 남자친구, 아름다운 여자친구, 최후의 외계인, 최초의 지구인, 무엇이라도 당신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되고 싶은 나는 엄마의 나이를 갉아먹으면서 네 나이가 먹는 건가 봐. 엄마 몰래 나만 5년씩 빨리 늙었으면 좋겠어.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 하이힐을 신었습니다. 또각또각 소리를 잘 내는 금색 하이힐. 입지 않던 옷을 입었습니다. 새 옷에 태그를 뜯어내었습니다. 하루 종일 또각또각 자꾸만 앉아있고 싶었지만 일어나 커진 키로 또다시 또각또각 집 계단을 올라서는데 그 소리가 멈춘 곳은 우리 집 문 앞. 어쩐지 내가 커지니 집안 문이 작아졌어요. 현관문을 여니 발보다 조금 큰 내 운동화가 자고 있었습니다. 미안한 마음에 깨우진 않았어요. 내일이면 난 작아지고 우리 집 문은 커질 것입니다. 또각 소리는 멈췄고 내 발은 웃었습니다. 우리 동네는 예제 한기가 많이 나요. 일단 동네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으시고요. 더욱이 여름이면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어르신들을 밖에 계신답니다. 덕분에 무섭지가 않아요. 저녁 때 일이 끝나고 매니저가 저를 내려주고 가버리면 제일 먼저 나무 냄새가 나요. 그때부터 걸음이 느려집니다. 건물에 들어서 계단을 오를 때면 학교 냄새가 나요. 아주 옛날 기억 속처럼. 오늘처럼 비가 오는 날이면 비에 젖은 물냄새도 나고요. 그럴 땐 딱 뭔가 하고 떠오르진 않지만 다시 겸손해지는 것 같고 착해지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그때뿐이지만 아무튼.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시골 냄새가 납니다. 정말이에요. 요샌 늘 집에 도착하면 가방을 풀면서 시골 냄새 한답니다. 그럼 엄마가 그냥 웃습니다. 시골 냄새나 뭔고 하니 여름 모기향과 엄마가 베고 주무시는 대나무 베개 그리고 커튼 같은 발 그것들의 향기의 조합이겠죠. 전에는 촌스러워서 싫어했던 그런 것들. 근데 요새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아로마 테라피가 따로 없죠. 긴장한 모든 것을 내려놓게 하는 묘한 매력이 있습니다. 그 좋다는 허브향도 내게 줄 수 없는 것을 줍니다. 내 집 냄새는 그런 것들을 줍니다. 미안함, 엄마품 같은 편안함 같은 것들을. 켜져 있는 TV. 늘 이 방에 흘렀던 것 같은 작은 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지금 시각 10시 15분. 지금 시각 10시 25분. 가스레인지에 물을 끓인다. 잠시 후 뜨거운 라면 한 그릇 후후 불어먹는다. 후루룩 후루룩. 기억 속에서 나직은 목소리가 말한다. 그래도 끼니는 알아서 챙겨 먹어야지. 그래야 착하지. 결국 그런 거였나? 먹고 난 빈 그릇을 가만히 보니 그것도 날 보고 있는 것 같다. 잠시 부끄러워졌다. 아무렇지도 않은 날, 아무도 없는 조용한 내 방에서 일어난 아무도 모르는 착한 일. 밤을 길게 느려서 막 뭔가 걷고 싶다. 영화도 걸고 싶다. 영화도 걸고, 커피도 걸고, 책도 걸고, 물감도 걸고, 음악도 걸고, 당신들도 걸고. 아참, TV도 걸어야지. 현경이를 안 걸었네. 부침개를 너무 적게 먹었더니 부침개를 너무 먹었더니 배가 따가워. 선은 수유리에 걸려 있겠지. 불시의 야옹. 새해가 되었으니 이제부터 일찍 자자고 생각한 나옴냥. 낮에도 자고 초저녁에도 자고 한동안은 한밤중에도 잠이 들었지. 난 내내 늘어지게 자다가
한밤중 느닷없이 깨어나는 나옵냥. 어둠의 이 끝과 저 끝을 신나게 달린다. 오랜만에 새벽을 맞은 나옵냥의 눈빛은 낮보다도 예쁜 초록꽃을 한참을 번개처럼 날더니 이제야 잠다운 잠을 잔다네. 언제나처럼 한쪽 구석 몸을 한껏 움츠린 채 언제 그랬냐며 불시의 야옹. 자장가 코끼리. 내 친구 벌코가 그래줬어요. 잠이 와서 그냥 있어 했더니 일단 누워서 천장을 바라보라고 하더군요. 그럼 코끼리가 나타난다고. 그리고 잠은 자는 게 아니라 오는 거래요. 그러니까 기다렸다가 만약 잠이 온다면 그때 놓치지 말고 입장하면 되는 거라고. 잠으로. 끄덕끄덕. 맞는 말 같죠. 그래서 누워서 코끼리 찾는데 코끼리는 안 오고 난데없이 눈물이 났대요. 코끼리도 찾는 게 아니라 자기가 오는 건가 봐요. 그런데 저에겐 안 왔어요. 내 친구 참 똑똑한 것 같아요. 그림도 잘 그리고. 그렇게 따지면 사랑도 하는 게 아니라 오는 건데 우리 그땐 절대 놓치지 말고 입장합시다. 뽕에 대하여. 더위요. 그래서 여름인가 봐요. 더워요. 그래서 여름인가 봐요. 여름이 얼굴이 빨개졌어요. 여름 같아. 살아있는 것 같아. 무지 행복을 감사함을 느낀답니다. 여름의 뽕은 너무나 뽕답습니다. 한여름의 뽕은 매년 한 번씩 피는 꽃처럼 피었습니다. 피어 있습니다. 한여름 빨간 니트를 입고 있는 얼굴 빨간 뽕으로부터 엄마의 자장가. 선잠을 자다 깨어 시커먼 방 안에 차가운 컴퓨터를 켜고 파란 불빛 새어들어와 숨 툭툭 내뱉고 따뜻한 음악이라도 낮게 틀어놓으려면 그 차가운 공간 속에 느껴지는 인기척 누군가 있다. 그건 가끔씩은 눈시울 붉어지는 위로 가끔씩은 눈시울 붉어지는 위로 엄마의 자장가. 어디선가 낮은 심장 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 박자에 수를 세는 것처럼 비몽사몽 스르르 꿈속엔 자장가 코끼리가 핑크 바다를 헤엄친다. 떠나고 싶습니다. 어디론가 훌쩍 날아가고 싶습니다. 내가 숨쉬는 공기 이상으로 벌들이 윙윙거림 그것을 넘어선 그것으로 정할 수 없는 곳에 아프고 정할 수 없는 것에 아프고 파괴할 수 없음에 젖어듭니다. 안전할 수 있음에 어지럽습니다.
친구. 여보세요? 여보세요? 뭐하니? 응, 그냥. 뭔 일 있냐? 짬짬짬. 어디 아파? 아니, 그냥 있었어. 무슨 일 있지? 짬짬짬. 뭔 일 있네? 짬짬짬. 너 우니? 짬짬짬. 내가 갈까? 아니야. 어딘데? 어디서 또 친구 하나 없는 아이처럼 궁상 떨고 있어. 내가 갈게 집이야? 아니야, 그냥 괜찮아. 그리고 나 밖이야. 그러니까 안 와도 돼. 정말 괜찮아. 빈말이라도 고맙다. 그리고 미안하다. 친구 하나 있는 게 이래서. 띵동 띵동 나왔어. 문 열어. 아 추워. 빨리 문 열어. 무게 어쩐지 올해는 그냥 바람이 부니 바람을 맞는 것처럼 피할 것도 원하는 것도 없네요. 그냥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게 있는 행복 햇살 맞듯 한번 쬐어봤으면 좋겠어요. 버릴 것도 갖고 싶은 것도 없어요. 억울한 것도 미운 사람도 없어요. 무언가를 찾지도 계획하지도 않아요. 기다리지도 따라가지도 않아요. 지금 난 무계획. 내 사랑 못나니. 굳이 매력 있다고 보면 매력이 있고 그도 아니면 밍숭맹숭 못생긴 내 얼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내가 멋지다네. 밍숭맹숭해서 매력적이니까 랄랄랄랄라. 난 미치지 않았어. 내 사랑 못나니. 밍숭맹숭 예쁜 내 얼굴. 어때? 비 오는 길에서 깨끗하고 시원한 맥주 한잔 어때? 왕복 8차선 도로 옆 길가에서 새벽 3시 20분 차가운 맥주 한 캔 어때? 비 맞은 프링글스 어때? 촉촉해진 맛밤 어때? 근데 어디가 근데 어때? 어디 맞아? 오늘따라 이게 꽤 낯설다. 똑똑똑 흐르는 바보 푸석푸석 구르는 바보 그저 해하는 바보 두근두근 멍청이 삐거덕 질문이 삐거덕 발푼이 땅만 보고 뛰는 머저리 바보 멍청이 궁상 모질이 우울축축 새벽 3시
35분. 좁쌀 속에 숨어버린 덜 떨어진 외계인. 아 하고 외치면 아 하고 들어오는 메아리만큼 웃기는 좁쌀마왕. 뽕. 강자 처음 봤을 때 어땠는 줄 알아? 하하하. 축구복 입고 편의점에 누가 서 있는 거야. 그때 그게 강자였어. 얼마나 웃겼는지. 그때 강자 머리에 밥풀이 붙어 있었거든. 김미자. 난 강자 처음 봤을 때 어떤 얘가 은희 언니랑 같이 왔는데 걔 탤런트잖아. 근데 빵꾸난 티를 입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낯가리면서 앉아있는데 지금 생각하면 진짜 웃겨. 낯 가리면서 우리 집에 3일씩 자네 집에는 안 가고 지네 집에는 안 가고. 그래서 내가 그때 강자야 너 일 좀 해 그랬지. 개그우먼 김수. 난 시트콤 할 때 깜짝은 제모랑 대기실을 쓰고 난 은희 누나랑 대기실을 썼는데 어느 날은 깡짱이 내 대기실로 이만한 카세트 진짜 큰 거 가지고 방문을 쓱 열고 들어와서는 거리의 시민들 노래를 틀어놓고 막 추기 시작하는 거야. 웃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난감했었지. 뮤지컬 배우 정성화. 강자 이거 웃기는 애야. 얌전하게 생겨서는 난 솔직히 얘 완전 또라이인 줄 알았어. 개그맨 송은이. 지나고 나니 내가 언제 저랬나 싶지만 그리고 보니 지금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당신들과 친해지고 싶었는데 그래도 지금 당신들이 아직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 눈물나게 행복하지요. 또라이 같아도 좋아요. 그건 우주를 깜빡거리는 기분이었으니까요.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32살. 뒤돌아보니 내가 사라져버렸습니다. 내 나이 33. 문득 뒤돌아보니 32살. 32살의 최강이라는 이름 앞에서 최강이라는 이름 앞에는 최강동안이라는 타이틀이 붙어 있었고 사람들은 저를 4차원 소녀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어느 날인가 순간의 나의 행동에 주목했으며 골수천사라 불러주기도 하고 언젠가 문득 드라마에서 봤던 의상들은 히트를 쳤고 그 후로 저는 패셔니스타라고도 불리워졌습니다.
그리고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은 저인 것입니다. 그때부터였을까요? 저는 궁금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요? 누군가가 알려주는 내가 나인 걸까요? 그렇게 말하니 그런 것도 같아요. 연기 경력 14년. 그동안 저는 연기자였지만 저와 다른 캐릭터는 겁이 났어요. 따라서 저는 저만을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제 자신을 조금씩 저만을 오려내며 연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경험도 부족했고 연기를 배워본 적도 친구가 많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경력이 쌓일수록 타인의 감성을 이해하고 상상하는 능력이 생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저의 감정은 제 것이 아닌지조차 구분이 힘들어졌어요. 저는 알고 싶었어요. 나는 어떤 사람일까? 32살 지금 나는 어디쯤 와 있는 걸까? 그래서 한 번은 일기장을 펴놓고 글을 적으려 했지만 한 글자도 적을 수 없었어요. 저에게처럼 무엇도 없는 느낌이죠. 그렇고 외로웠지만 그리움엔 대상이 없었죠. 울고 싶었지만 눈물은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어요. 음악과 그림을 좋아하지만 그것은 오히려 머릿속을 시끄럽게 할 뿐이었고 밖을 나가고 싶어도 듣고 싶은 음악은 찾을 수조차 없었죠. 나를 도둑맞은 느낌. 좋아할 수 있는 것이 필요했죠. 아마도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김씨에게 라는 DVD 선물을 받았어요. 제발이라는 말과 함께 김씨의 의법에 의하면 제발은 좋다. 제발은 좋다와 틀림없이 내가 좋아할 것이다 입니다. 제가 그것을 본다면 좋아할 것이라고 그는 이야기해 주었어요. 시큐어 로이스 헤아미는 집으로 혹은 고향이라는 뜻입니다. 시큐어로스는 우리나라 남한만큼 작은 인구가 50만 명이 조금 넘는 아이슬란드라는 나라 대표 브랜드이고 아이슬란드인들은 아이슬란드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고 시큐어로스는 아이슬란드어와 영어 그리고 희망 언어로 노래합니다. 희망 언어는 시큐어로스 보컬인 온소로 비르기손이 창조한 시큐어 로스만 언어입니다. 그것은 귀가 아닌 가슴으로 듣는 언어라고 합니다. 시큐어 로스가 월드 투어를 마치고 자신의 나라에 무례 투어를 하여 공연한 영상을 기록해 DVD로 만들었는데 이것이 헤이마입니다. 헤이마에 담긴 아이슬란드라는 나라와 음악은 정말 신비로웠습니다. 당시 저에게 그것은 충격이었고 저는 김씨의 말처럼 그것에 빠져들었습니다. 위로가 되었어요. 그 모든 것이. 좀 우습지만 저는 매일 아침 그리고 저녁 심지어 잠이 드는 순간까지 그것을 보고 들었죠.
그리고 그것을 가고 싶었어요. 언젠가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아이슬란드입니다. 한두 번이 아니야. 나도 그렇게 혼자 밥을 먹고 혼자 잠을 자고 몇 날 며칠 그랬던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아 보일 수 있다면 강아지처럼 안쓰럽고 걱정스러운 사람이고 싶지 않다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어도 소용없다고, 그저 눈을 크게 뜨고 많은 걸 담은 채 웅크리고 단잠을 자고 싶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섭섭함도 설렘도 들키지 않은 채 누군가 그리워진다면 그것으로 또다시, 그 누구도 없다면 또 그런 대로 발걸음을 돌려 아무 일도 없던 듯 사뿐사뿐 요요히 발자국도 남기고 싶지 않았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밥 먹었어? 응, 어제. 바다와 하늘, 행복과 아픔, 가끔씩은 구분되어 있지 않을 때가 있어. 한 땀 정도의 차이. 산책 기간, 삶이란 어떠한 시기의 연속이라고 누가 하던데, 나에게 지금은 시기를 잊기로 한 시기, 산책 기간. 이상한 주문, 심심, 쓸쓸, 심드렁, 절강, 굿바이, 탄탄. 내일은 열심히 살겠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이건 내 고백이야. 더운 게 좋아. 그냥 뭔가 꽉 찬 느낌이 좋아. 요즘 같은 날에는 하루에도 몇 번씩 하늘을 올려다봐. 아침이면 몇 번이고 창밖으로 손을 내밀어. 조금은 차가워진 날씨에 슬프네라고 말했어. 왠지 나마저 그러지 않으면 아무도 그래주지 않을 것 같아서. 후회해본 사람만 알지. 하늘이 너를 조금 빨리 데려가는 것 같아서 조금은 슬프네라고 말했어. 그러니까 이건 내 고백이야. 하늘에서 만난 휴게소, 지지지직 덜컹덜컹 3주째 바뀌지 않는 기내 모니터와 녹화 프로그램이 잠시 멈추더니 연이어 조종사 목소리가 내 눈앞 모니터 속 브래드 피트의 목소리로 먹어치워버린다. 브래드 피트 목소리를 먹어치워버린다. 어느새 브래드
비트는 조종사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기내의 오믈렛처럼 물컹하다. 이번이 세 번째다. 기류 변화로 기체가 승객 여러분 자리에 벨트 사인이 꺼지기 전까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인다. 아까부터 건조한 내 피부는 페이스라인을 타고 콧속까지 타들어가 그 기아는 머릿속까지 말라붙는 느낌이다. 때마침 앞선반에 콜라가 출렁. 그리고는 나도 모르게 잠이 들었다. 다시 눈을 떴을 땐 어린아이가 울고 있었고 눈앞 모니터에는 종전에 멈춘 장면이 풀리더니 브래드 피트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한참을 연기하고 있던 그는 불현듯 내게 친절한 스튜어디스처럼 말을 걸기 시작했다. 5분 14초 후면 휴게소에 도착할 예정이니 메뉴를 고르라며 모니터방 내 가슴바가 앞에 메뉴판을 내밀었다. 그리고 얼마 후 비행기가 하늘에 중간쯤 멈춰섰다. 우리가 타고 있는 비행기는 저쪽에 있는 구름과 공기로 잡아 끄는 듯 밀착하더니 문이 열리고 밖을 보니 여기까지 아까까지 뿌연 하늘, 그러니까 내 눈앞에, 그러니까 눈앞에는 언제 왔는지 뭉게구름이 세상에나 이게 뭐지 밟아도 되나 싶어 조심스레 팔을 길게 늘어 발가락 끝만 대보니 엄지발가락 끝엔 하얀 모래 메달이 묻어난다. 사실 구름 위에 백사장이었구나. 나는 그동안 지식과 내 상상이 얼마나 어이없는 것들인지를 깨닫게 되었다. 호기심 있게 몇 걸음을 떼었을 즈음인가 역시 사람의 기억력이란 자꾸만 버태어지고 뭉뚱그려진다. 아무튼 여기서 파스쿠치가 눈앞에 있었다. 파스쿠치 앞이었다. 파스쿠치, 내가 아직 메뉴를 고르지 못해서였을까? 파스쿠치, 커피가 먹고 싶었나? 그리고 보니 이런 것도 있다. 여기가 하늘나라인가 싶었지만 하늘나라에 파스쿠치가 웬 말이냐. 주문을 받는 사람은 흑인이어서 나는 조금 당황했지만 다행히 주문은 순조로웠다. 어쨌든 커피를 테이크아웃에서 나오니 기분이 한결 좋아졌다. 외국인과의 대화 성공으로 인한 기쁨이었는지 왠지는 잘 모르겠다. 분명 내 친구와 함께였다면 그 때문이라 했을 것이다. 다시 빡빡한 비행기로 가래 했을 때 발목에 따뜻한 느낌이 들어 무엇인가 싶어 나는 잠시 멈춰섰고 내 앞에 올라타던 승객은 차는 아기를 안고 조심스레 기내에 탑승했다. 그리고 보니 아까 울던 그 아이인 것 같았다. 어구, 아가가 놀랬거나 겨우 잠들었나 보구나. 아가가 자는 모습에서 하얀 분유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아기를 안은 엄마는 조심스러운 움직임에서 또한 분유 냄새가 났다. 어쨌든 목적지까지는 조용히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나도 한 비행기가 탑승하려고 조금 전에 그리운 기운을 확인하려는데 뒤에 누군가가 내게 말을 걸었다. 아까 그 흑인 점원이다.
손님은 운이 좋으시네요. 무지개가 발목을 걸었어요. 나는 아래를 내려다봤다. 연기같이 촉촉한 것이 내 맨발을 감싸고 있었다. 이것은 무지개가 워낙 자주 뜨는 곳이긴 하지만 발목에 두 무지개를 건 사람은 당신이 두 번째입니다. 라고 그는 말했다. 무지개는 생각처럼 따뜻했고 공기였고 그러니까 따뜻한 가습기 공기 같은 느낌이었다. 이 또한 몰랐었다. 무지개를 발에 걸다뇨? 그럼 무슨 좋은 일이 있다고 하던가요? 무엇인지 나는 커피를 주문할 때보다 조금 자신있게 질문할 수 있었지만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시 의자에 앉았는데 아직도 발목이 따뜻하다. 그리고 나는 다시 잠이 들었다. 추파를 나 여기 있어. 돌아봐. 최강희 데뷔작 신세대 보고서 가을나루 동화 중에서 나에게 파이팅을 외칠게. 내가 지금 너의 기도를 하고 있어. 부디 너만은 이 혼란에 휩쓰이지 않길 바랄게. 아픔이 너를 비껴가길 바랄게. 그리고 나는 어떻게든 해볼게. 아이야. 힘차게 달려라 아이야. 지금 뒤를 돌아본다면 너는 아주 주저앉아 버릴 거야. 달려라 아이야. 억지로 고개를 내빼 가야 할 것을 본다면 너는 주저앉을 수밖에 없을 거야. 아직 많이 두려울 테니까 가끔 무섭다면 눈을 꼭 감고 조금씩 걸어보렴. 앞이 안 보여 비틀거린데도 넌 참 귀여울 거야. 넌 그렇게 이쁠 나이거든. 달려보자 아이야. 아직도 많이 오지도 적게 가지도 않았단다. 그렇게 가다가 다른 길로 가도 좋아. 길은 끊임없이 펼쳐져 있고 우리는 아주 이쁜 나이거든. 끄덕끄덕. 따라해볼래? 끄덕끄덕. 가만히 생각하고 끄덕일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이때다 싶으면 끄덕끄덕. 미루면 못써. 생각해봐. 끄덕여질 거야. 맞아, 그건 내 탓이 아니야. 맞아, 그건 내 탓이 아니었어. 라며 끄덕이고 때론 용서의 의미로 그를 이해하며 끄덕여질 거야. 어때? 머리가 좀 개운하지 않아? 일주일에 한 번은 힘든 걸 버텨내야지. 자꾸 무거워지면 작은 내가 버티기 힘들잖니. 한번 따라해봐. 끄덕끄덕. 어때? 쉽지? 사진은 마음으로 찍는 것과 마음이 찍는 것이 있다. 소녀의 향기. 깃털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진 소녀가 산을 걸어 올라갑니다. 소녀는 바람을 느끼고 초록을 보고 구름을 담은 물가도 만져보지만 그것들은 그냥 제자리에 있습니다. 다만 향기를 입을 뿐입니다. 매일 그렇게 다른 향기를 입습니다.
저기 누군가가 소녀의 향기를 살해하네요. 소녀는 어쩔 줄 몰라 사양해보지만 결국 소녀의 손에는 예쁜 금이 쥐어졌습니다. 공기처럼 가벼운 마음을 가진 소녀가 자기보다 무거운 금을 쥐고 다시 향기를 입으러 산을 오릅니다. 소녀는 바람도 가르고 초록을 밟고 구름을 담은 물가를 스칩니다. 향기를 지나칩니다. 자꾸만 지나치고 맙니다. 할머니의 가슴. 할머니, 전 할머니의 가슴을 갖고 싶어요. 할머니의 고약하고 단단한 마음을 갖고 싶어요. 못쓰게 된 딱딱한 마음을 저에게 버려주시면 대신 제 것을 드릴게요. 제 것은 아주 좋거든요. 단단해지고 싶어요. 저도 고약해지고 싶어요. 지금 이런 마음 따위 시시때때로 아픔에 반응하여 눈물을 끓여냅니다. 할머니와 같이 무심한 가슴을 갖고 싶어요. 소녀는 지쳐 보였다. 그녀는 애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바라보았고 고약한 할머니는 소녀의 이야기를 듣는 동안 예상대로 잠자코 눈썹 하나 까딱이지 않았지만 잠시 후 뜻밖의 얘기를 꺼내셨다. 제 가슴을 줄 순 없지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겠다고 말한 것이다. 소녀는 영문을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할머니의 그것을 보고 싶었다. 확인하고 싶었다. 얼마만큼 딱딱한지 얼마나 단단한지 궁금했다. 할머니는 마음을 열어보았고 소녀는 그 속으로 고개를 넣고 그것을 찾았다. 잠시 후 소녀는 한참을 울어버렸다. 이제 소녀는 자신을 조금 더 사랑하기로 했으리라. 촉촉한 희망. 언젠가 한 번쯤 구름 속에 들어가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어. 쓸쓸한 도시 불빛이 차라리 더 따뜻할 것 같지? 촉촉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전달될 수 있을지 모른다는 희망. 전봇대가 아마도라고 말하는데 희망.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싶어. 나랑 같은 보자기를 쓰지 않을래? 사랑하고 싶다. 자유롭고 싶다. 중얼중얼. 자유, 사랑 같은 것일까? 언제까지나 동경해야 하고 언제까지나 또 언제까지나 믿어볼 만한 내 속의 간직거리, 그리움 한 움큼, 눈송이, 언젠가 맡아본 너의 냄새는 지독한 나의 사춘기,
평생 함께 할 거지? 나의 그리움, 이쁜 아픔, 아픈 만큼 이쁜 만큼 아픈 따뜻한, 사리도록 따뜻한, 시리도록 따뜻한, 또 따뜻했던 만큼 시린. 내게 존재하지 않는 20%. 딱딱한 의자에 앉아도 여자와 같은 자태로 그것과 어울려 보고 싶다. 정자세로 누워서 아침까지 잠들어 보고 싶다. 머리 손질을 다 끝내야만 차 밖을 나설 수 있었으면 좋겠다. 비스킷이나 과자를 지저분하지 않게 먹을 수 있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뾰족한 말 때문에 10분 이상 고민해 보고 싶다. 좀 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고기가 맛있어 봤으면 좋겠다. 좋은 사람과 밥을 먹을 때 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낯선 사람 앞에도 화사한 얼굴 띄우는 법을 터득했으면 좋겠다. 상대방과 눈을 마주하고도 피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적어도 낯가림 심한 어린아이 같은 내 모습은 더 이상 내게는 흥미롭지 않다. 내가 아닌 나.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처럼 꾸미는 것을 좋아한다. 매일매일 나로 살아갈 필요는 없다. 그렇게 사는 것이 쉬울 때도 있다.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은 셀 수 없이 많다. 달리고 헤엄을 치고 웃으며 손깍지를 껴본다. 서로 겹쳐져 있는 다른 색을 만들어내는 물감들을 상상하며 꽃을 한 송이 두 송이 꺾어본다. 그리고 화환을 만든다. 삶은 놀이이다. 하얀 구름, 분홍색 꽃. 생은 작은 손, 저 높은 하늘을 나는 비행기. 탱고, 노래, 리듬, 삶은 언어다. 언어는 우리와 마른 나뭇밭, 그리고 풀로 만들어져 있다. 나는 아침으로 꽃다발을 먹는다. 비타민C 35개를 갈아 마셨던 날, 그만큼 알싸했던 날, 그런 기분. 바닥을 꾹꾹 내려밟을 때마다 모두 내 것이 되는 기분이야. 밑창이 얇은 신발을 신고 나가길 정말 잘했어. 사랑한다는 말. 찌릿 하면서 뭉클하면서 툭 뱉는 거 누가 뱉고 있을까? 그런 모습. 러브. 겨울에 후하고 불면 나타났다 사라지는 입김처럼 반짝이는 것들, 나타났다 사라져버리는 것들. 약속 하나만 해. 어떤 약속?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 중 누군가 서로가 싫어지게 된다면 먼저 실증난 쪽이 더 많이 노력해 주기로. 그런 말은 왜? 우리 그런 일 없을 것 같은데. 그래서 만약에 라고 했잖아. 만약에. 좋아. 만약 말도 안 되는 그날이 내 쪽에서 먼저 찾아온다면 난 지금보다 2배는 더 노력할 거야. 지금보다 2배로 널 사랑하겠어. 대신 그때 귀찮다고 딴 말이나 하지 마. 그렇게까지 장담하던 말은 아니었다는 게. 그럼 이제 약속해줘. 자, 약속. 고마워. 이제 됐어. 매 순간순간은 정지된 듯 뚜렷해지면 눈 깜빡할 사이 흐트러져 버려. 하나도 잊어버리기 싫지만 하나만 간직하기로 합니다. 나는 오늘 내가 이만큼 좋아하고 사랑한 것들 중에서 이만큼을 기억하기로 했습니다. 나 언젠가 밤 10시부터 해가 뜰 때까지만 하는 북카페 만들 거야. 그러면 아주 싼 가격에 맛있는 커피도 주고 무릎 담요도 주고. 그런데 연인들은 안 받아줄 거야.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을 때 행복하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뭐 그런 것을 만들 거니까. 마음 블라인드. 세상 사람들의 눈에 타인이 닫을 수 있도록 해놓은 블라인드가 있다면 나는 무척 용기를 내어 내게 다가가 블라인드를 닫고 말 거야. 당신을 본 게 아닌데요 라고 건방지게 말한다면 눈물 좀 흐르겠지만 나는 반드시 용기를 내어 내게 내려진 너의 블라인드를 닫고 말할 거야. 자몽주스 쓰다. 하지만 단맛을 있게 해주는 건 역시 쓴맛뿐일까? 위로의 맛. 얼음 넣은 자몽주스. 차갑다. 며칠 전보다 더욱 차가워진 손으로 부들부들 떨며 집 앞에서 자몽주스를 마시고 들어가겠지. 자몽주스. 지각의 맛. 기억을 지우는 온도. 얼음만이 아삭아삭 달콤한 위로보다 차가운 너의 배려가 고마워.
따뜻한 바닥, 낯선 사람과 바닥에 누워 신나는 이야기를 하고 눈부신 여름과 밤을 새도 모자랄 시간을 어릴 적 만난 과자 깨먹듯 아삭아삭 여태까지 내 곁에 이렇게 끝도 없을 것만 같은 길이라도 아무도 모르게 다정하다면 예쁜 색이 없더라도 씩씩하고 힘차게 널 위해 따뜻한 바닥을 준비할게. 끝이 없을 것 같은 길이라도 예쁜 색이 없더라도 아무도 모르게 다정하다면 시간의 조각 춤추는 내 일렁이는 심장 빼앗기고 싶은 기억 멈춰버리고 싶은 시간의 조각을 주어 두 손에 쥔 채 눈물을 흘리고 끊겨버린 관계 도망치는 눈빛 차라리 바보가 되어버렸으면 하는 나는 이 바보는 오늘도 새하얀 아침이 되어야 나를 눕는다. 반듯하게 잘라놓은 너의 오렌지는 핑크보다 따뜻하고 토해내지 않아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화이트는 진시르색 인생은 아름다워. 좋았던 날의 이별, 끝나지 않은 그리움, 추운 날의 기다림, 되돌아가기 싫은 가난, 어떤 날의 향기도 물리도록 먹었던 찌개, 손끝이 노란 귤, 내가 서 있던 그 자리, 무엇 하나 없이 눈부시게 아름다웠던 날, 그날들 되돌릴 수 없기에 좋아. 코끝이 시큰하도록 마구마구 눈물나게 좋아. 단지 머무릅니다. 오는 사람이 찾을 수 있고 가던 사람이 되돌아올 수 있는 가던 사람이 돌아올 수 있는 딱 그 자리에서 하지만 제게도 조용한 새벽 마음이 품은 게 하나 있지요. 그건 바로 백을 바라보지 않을 거란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숫자로 인해 내 눈앞에는 예쁘고 착한 것들을 외면할까 잃을까 무서워서입니다. 차마 눈물이 떨어지는 곳을 바라보지 못하고 계속 고개만 쳐들진 않을까 염려돼서입니다. 티티카카 이상하지. 그날 오는
굉장히 잠이 쏟아져서 깜빡 잠이 들었어. 몇 시간쯤 잤을까? 노란빛이 이제 막 잠들기 시작한 초저녁쯤 눈을 떴는데 뭔가 정확히 설명할 수 없지만 아주 친숙한 느낌의 냄새가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눈물을 쏟고 말았어. 누군가 이제는 영원히 볼 수 없는 사람을 눈을 깜빡이는 순간 보았던 것처럼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 티티카카. 공공의적. 사랑이 어디 있냐고? 있지 물론. 그 떨림, 그 설렘, 그 간절함을 사랑이 아니면 달리 뭐라 표현하겠어. 내가 겪어봐서 알아. 분명히 있긴 있어, 사랑. 근데 그 사랑이란 놈 말이야. 도대체가 책임감이 없어. 내게 와서도 사람 하나 엮어주고 날랐거든. 그 떨림, 그 설렘, 그 간절함도 다시 다 가져가 버렸어. 못된 너. 완전히 바보 된 거지. 우리 둘. 그러니까 나의 사랑하는 사람, 한마디로 우린 둘 다 피해자야. 정말 그놈이 우릴 이렇게 엮어놓지만 않았어도 우리 이렇게 시시해지진 않았을 텐데. 그래서 그놈을 찾아야 돼. 그놈을 찾아야 돼. 도와주지 않을래? 듣는 소문에 의하면 이 사람 저 사람 속을 돌아다니며 자기도 자기 멋대로 엮어놓고 사라진다고 하던데 나도 그냥 들은 소리야. 아니 세상에 말이 돼? 미워하는 사람이라도 얼굴 마주치고 잘만 사는데 서로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했던 사람끼리는 제대로 얼굴 한번 못 마주치고 살아야 한단 말이야. 우린 정말 좋아하는 사이였거든. 너희도 언젠가 당할지 몰라. 정말 순식간이거든. 그땐 우리 마음을 알게 될 거야. 그러니까 조심해. 우리처럼 되기 전에 아예 그놈이 온다 싶으면 우리 그런 거 안 사요. 내지는 문을 열어주지 말든지 없는 척 한다든지 그도 아니면 그냥 예수 믿어요 해버리면 마음문을 꼭꼭 잠그란 말이지. 안 그러면 우리처럼 돼. 도와주지 않을래? 공공의적이야. 다시 찾는 것 말곤 이젠 달리 방법이 없어. 유통기한. 기분이나 감정엔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다. 감정을 끊임없이 되새겨내야 하는 게 내 일이긴 하지만 웃으면 감정엔 기분엔 분명히 유통기한이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모두
행복할 수 있을 때 행복하기로. 벌써 가려고? 나의 여름, 내 곁에 있어줘. 내가 지구를 지켜야 하는 이유는 너를 약속한 시간에 만나고 싶어서야. 유치하다는 것이 뭘까? 유치하다는 게 좋지 않은 사람이 전해지는 것은 또 그것을 내게 들키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다. 평생 사람의 눈 안에 평생 사람의 눈 안에 담을 수 있는 색은 몇 가지 정도일까? 몇 가지 정도일까? 그 색을 모두 언어로 풀어낼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된다. 감성이 예민한 사람, 3년 동안 심리를 하나씩 쪼개 술을 먹이면 그 감정들은 몇 개나 될까? 그것들 중에 한 개라도 타인에 주어 무엇으로든 비슷하게 표현할 수 있을까? 아침 일찍 눈을 떴다. 굉장한 하기를 느껴져 그 반대로 김밥이라도 몇 알 삼켰다. 목구멍을 찬물로 개시한다. 상쾌하나지. 난데없이 가슴이 뭉클하다. 애인을 뺏긴 기분. 갑자기 찬물을 삼켜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남은 물을 마신다. 정확하게 5일 전 머리를 빨갛게 하고 싶다는 생각했다. 하지만 내가 하고 싶은 머리의 색을 설명해낼 자신이 없었다. 이틀 전 읽고 있던 책 마지막 페이지를 넘겼다. 그 다음으로 읽고 싶은 책은 없다. 3일 전 언니의 눈물을 보았다. 이번 달 나의 지출은 기록을 깼다. 머리가 멍하다. 꿈박꿈박 눈을 꿈박인다. 떼구르르 난데없이 눈물이 흐르는 것은 아닐까 살짝 긴장했다. 손을 가져가 눈가에 조심히 대본다. 1시간 전 세수하고 스킨만 바른 상태. 그 상태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 조금 섭섭한 기분. 놀아주기. 매일매일 어떠한 결실을 만들고 지우고 또 결심을 하고 미워하고 사랑하고 용서하고 또 눈물을 닦고 애써 웃는 모습을 지어 보이고 또 다른 결심을 하고 그치만 언제나 휘청이는 쪽은 대단한 결심을 해야 되는 쪽인가? 어쩌면 무엇도 결심하지 않는 쪽이 어쩌면 무엇도 포기하는 쪽이
어쩌면 마음을 수없이 닫고 살아. 마음을 수없이 열고 닫아 삐끄덕거릴 바에야 그대로 방치하는 쪽이. 빌려주기 싫은 음악 같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갈 곳이 있다는 건 눈물 나도록 행복한 겁니다. 늘 그곳에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건 잊었다가도 생각나 가보니 역시 누군가가 있다는 건, 더구나 제가 움직이지 않은 그것이 될 수 있다니 산골짜기에 반짝이는 빛나는 집 한 채처럼 행복하네요. 뭉클하게 언제든 한 번도 어기지 않고 갈 것이 되어드릴게요. 늘 따뜻한 집안을 당신을 맞는 강장이 있습니다. 서로가 들리지 않지만 볼 수는 있습니다. 빌려주기 싫은 음악 같은 그런 사람이고 싶습니다. 일주일 전 칫솔이 사라졌다. 그리고 엊그제 변기가 막혔다. 추락이다. 칫솔도 자살을 하는구나. 몰랐네. 진정으로 미치도록 깊숙이 변심 변해버린 건 나일 거야. 널 변했다 바라보는 내 눈일 거야. 원망하는 내 눈일 거야. 그래,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 참 많이도 아파했는데 점점 차가워지는 너를 보면서, 굳어가는 너를 보면서 무심히 너의 두 눈을 바라보는 순간이 지금껏 내가 살아오면서 가장 암담했던 순간이라 해도 좋을 만큼, 그리고 깜깜했었어. 아찔했었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까매져 버린 교실처럼. 그래,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다. 변해버린 건 나일 거야. 널 바라보는 내 모습일 거야. 그토록 따뜻했던, 널 무섭게 느끼는 내 두 눈일 거야. 커져만 가는 내 바람일 거야. 믿지 못하는 내 마음일 거야. 내 두 눈을 바라보며 그 속에서 애타게 무언가를 찾으려 애쓰는 내 가슴일 거야. 그래, 내 잘못이 아니야. 이제 더 이상 예전의 내가 아닌 것 같아.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내 추억이 당신에게 있어. 내 사랑의 모습이 당신에게 있어. 당신 모습에 입가에 그의 모습이 있어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내 눈빛 속 당신이 없어 당신 눈 속에 내가 들어가 자꾸만 내 사랑을 찾아 미안합니다. 어쩔 수도 없이 말할 수도 없이 되었습니다. 내 추억이 당신과 닮아 있어. 당신을 사랑해버려. 내 맘 변찮아. 울 수도 없습니다. 내가 사랑을 해. 당신 맘속이 하전에 또 다른 나를 만들어 미안합니다. 당신 입가에 눈가에 그의 모습이 있어. 당신을 사랑할 수도 없어. 당신을 사랑할 수도 어쩔 수도 없어. 미안합니다. 눈물 나조차도 모를 거야. 내가 가을을 본데도 알 수 없을 거야. 구석구석 차 있는 너의 눈물은 아예 건드리지 않을 거야. 눈앞으로 휙휙 지나가는 풍경들, 또 그와 어울리지 않는 나의 마음, 아마 눈물은 눈에서부터 흐르는 게 아닌가 봐. 이렇게 세상이 퍼렇고 빨갛고 바람까지 보일 듯 싶을 때면 나는 느껴. 새로이 고여진 너의 눈을 또 한 번 마음속 구석구석까지 씻어냈구나. 눈앞까지 깨끗하게. 가는 숨을 한번 삼킬 때면 느낄 수가 있어. 나의 얼굴이 아무 표정조차 드러내지 못하고 물러서는 나는 나만큼 겁쟁이구나. 우리는 참도 닮았어. 작은 행복 잊을 수 있다면 잊겠어요. 안 볼 수 있다면 안 보겠어요. 아픔이 되는 그 무엇들을요. 우리는 어쩐지 아픔을 딛고만 설 수 있는 사람들일지도. 작은 행복은 느낄 수는 있지만 소유하려 한다면 곧 무너져 버립니다. 성냥팔이 소녀가 만들어낸 작은 불씨 속의 행복처럼
앉을 수 없는 웨하스 의자처럼 인어공주가 잃어버린 목소리처럼 때론 잡으려 하면 무너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계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그것들을 바라봐줄 차례입니다. 아픈 만큼 행복이 있습니다. 아팠지만 행복했습니다. 자, 이제 그것들을 잊겠습니까? 그날 밤은 너무 길었다. 가로등 노란빛 비가 내린다. 약 한숨이라도 뱉으면 내가 떠밀려 갈 것 같다. 그날의 밤은 너무나 길었다. 그리고 슬펐다. 마치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이별의 통화처럼 온 우주에 나의 아픔이 비친다. 인어공주, 그래 잘 알아. 내가 원한 거였으니까 두려움 같은 거 생각하지 않기로 이를 꼭 깨매로 오늘 하루만이라도 행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그렇게 숨이 찼나 봐.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없었던 거야. 햇살을 본다면 긴긴 어둠이 더 무서워지겠지. 하지만 역시 내가 원한 걸 내 말대로 인어공주는 비형 황소자리였나 보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라.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한 줄기 햇살이 보여. 참 눈물나기 예쁘다. 감정들, 자신마저 아는 척하지 말아야 할 감정, 자신마저 버려야 할 감정들, 애써 여민, 손끝이 따뜻한 햇살에 무색해진데도 자신마저 모른 척 해야 할 감정들, 자신마저 아는 척 해야 할 감정들. 기억은 화사한데 계절이 오고 또 가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그저 그것만이 영원하다. 심장, 내 마음이 보이나요? 오래될수록 흐릿해지는 마음의 잔상, 그 때문일까? 아련하여 자꾸만 눈물 나는 내 심장. 계절별 치유법, 가을편. 저처럼 여름을 좋아하는 분들께서 가을이나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자리를 틈다. 그 자리를 그냥 들쑤시고 들어오는 눈치 없는 사람 같은 계절이지요. 사실 제가 그럽니다. 그래서 저만의 계절 치유법을 공개할까 합니다. 첫째, 가을의 장점 찾기. 가을은 신선한 공기와 너무 예쁜 높은 하늘이 책을 읽기 딱 좋은 계절입니다. 아하, 이건 누구나 하는 말이고요. 저만의 가을 치유법은 바로 발을 닦는 거예요.
최대한 깨끗이. 아하, 그럼 발이 많이 퍼석거리잖아요. 그럼 몸에만 바르던 향 좋은 로션을 발에 선물하는 거죠. 듬뿍 발 전용 크림 있으시면 그거 바르시고요. 그 위에 양말을 신으신 다음 발가락을 움직여 보시는 거죠. 꼬물꼬물. 아니, 저는 일을 하다가 혹은 기분이 좋을 때 문득 양말 속 발가락들이 깨끗하고 아늑하게 움직이면 기분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아마 하루 종일 뭔가 마음이 촉촉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는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나와 좋은 음악을 선곡해 귀에 이어폰을 꽂고 서점으로 가세요. 둘레둘레 둘러보다가 좋은 책과 좋은 자리를 발견한다면 재빨리 쓱쓱쓱 구석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으세요. 엉덩이를 가까운 단면 어딘가 최대한 밀착시킨 후 그냥 읽는 거죠. 눈으로, 마음으로 발가락을 꼬물거리며. 그러다 이게 내 책이다 싶으면 소중한 그 무엇인 것처럼 가슴에 꼭 품은 후 가격을 치르고 서점을 나옵니다. 단 한 권만 고르세요. 기분에 취해 충동 구매를 할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야 자주 이런 기분을 만끽할 수 있어요. 친구를, 연인을 기다릴 때 전철에서, 공원에서 다른 사람들 수다 떨고 있을 때, 졸고 있을 때, 바삐 걷고 있을 때, 선물. 늘 너무나 아끼는 물건은 잃어버린 버릇이 있습니다. 늘 너무나 간절히 원하는 사람은 떠나보내는 징크스가 있습니다. 늘 너무나 하고 싶은 일은 역시 제 것이 아닙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마음과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그래서 전 무엇을 잡아도 꽉 움켜쥐지 않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한 걸음씩만 발을 뺍니다. 무엇을 할 때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읽긴 싫습니다. 그런데 이때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분은 제게 잃은 것보다 더 큰 걸 주셨다는 것을. 제게서 작은 것을 잡으려는 욕심을 가져가셨고 쉽게 다가가 상처받지 않게 하셨으며 오랜 것을 아끼게 하셨습니다. 성급함을 포기하게 하였고 대신 최고라고 우기지 않는 낮춤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별과 달 사이만큼 별과 달 사이만큼 거리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가장 큰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세탁기가 울어요. 세탁기가 멈춰버렸군요. 햇님이 멍들어 버렸네요. 한가득 물만 머금고 그대로 어쩔 줄 모르고 있네요. 좀처럼 지치지 않을 것 같은
세탁기였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햇님이었을 텐데 한가득 물만 머금고 어쩔 줄 모르고 그 자리에 그대로 줄줄줄 눈물만 흘리네요. 사진을 찍으면 수명이 줄어든다고? 넌 정말 목숨이 9개인 거야. 긴 터널을 건널 동안 숨을 안 쉬면 내가 잃은 것을 찾을 수 있을까? 넌 태어날 때부터 거짓말지. 아이슬란드 슈기어 로스의 나라, 비옥의 나라, 평화의 나라, 고독의 나라, 엄마 지구의 품과 닮은 나라 아이슬란드. 인간은 달에 갈 수 없어. 나는 지금 그곳에 간다. 롯부신 귀르,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 하나님의 땅. 우리는 그대의 놀라움에 숭배하고 순화되지요. 태양이 그대의 관을 씌우네요. 그대의 다수의 역사의 시간, 그대에게 함께 천년을 매일 살면서 천년의 일을 하지만 어느 날 그 눈물의 존경이 있는 영원한 곳에서, 그것은 영원히 그것은 경건하게도 때가 지나지요. 천년의 아이슬란드, 그 눈물의 존경이 있는 영원한 곳에서, 그곳은 경건하게도 때가 지나지요. 시리우스 B, 어디에도 어울려 버리는 건 어디에도 어울리지 않는 것보다 좋은 거야. 미안. 이 내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말해버렸으니까 차라리 난 분리수거 되어질 거니까. 소중함. 차라리 그 책을 살 걸 그랬어. 차라리 그 전시를 볼 걸 그랬어. 차라리 그 스커트를 살 걸 그랬어. 그랬다면 그것은 내 것이 됐을 텐데. 후회하는 순간 책꽂이의 책 한 권이 내게 말했다. 나는 아차차 갖지 못했기에 머무는 것 같군. 내가 갖지 못했기에 마음이 그것을 머금었다. 쉽게 대하는 것에 소중함을 더한다.
투명하지만 존재하고 있는 사람, 존재하지만 투명한 사람, 같지만 다른. 가령 이가 빠지고 머리가 휘어져도 우리는 같이 수프를 먹을 수 있으면 좋겠어. 핑크 미스테리. 나란 아이가 있기 전, 우리 가족이 생기기 전 엄마는 아빠를 어떻게 불렀을까? 오빠, 병구씨, 그것도 아니면 자기 우레기 그렇게 헤헤헤 뭐라 불렀다 생각해도 어색한 건 역시 부모들의 연애는 우리에게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인 것인가. 그래, 엄마와 아빠로만 여성 남성 다 떼어놓고 그렇게 꽁꽁 숨어버린 내 부모 미스테리, 핑크 미스테리. 동방예의지국. 동방예의지국. 우리나라의 자존심이지만 말입니다. 그놈의 동방예의지국만 아니었어도 매력적인 어른들과 친하게 놀고 싶다는 생각에 잠시 잠깐씩 자주 들어서 말입니다. 자유, 자유. 수경, 아저씨는 어떨 때가 힘들어요? 자유롭지 못할 때? 아저씨, 깡통 속 돌처럼 몸 안에서 마음이 왈그락 달그락 부딪힐 때, 또는 마음을 낳을 때. 수경, 아저씨, 물리적으로 전공은 없대. 자유라는 녀석은 그와 같이 상상 속 컨셉트일지도 몰라. 수경, 아저씨 멋지다. 돌고래, 꼬마의 섬, 어디든 가볼래 라고 말했을 때 그러든지 라고 흘리듯 말해준다면, 그러면 난 너에게 정말 신기하고 아름다운 것을 보여줄 수도 있어. 그치만 그것에 대해 눈을 크게 뜨고 그런다면 난 아무 말도 못할 거야. 그것이 사라져버렸으니까. 건전지. 엄마와 길을 가던 두 돌 꼬맹이가 저를 보고 그랬어요. 건전지, 그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건 건전지. 나 건전지? 최근 들어 가장 좋았던 말, 건전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누구는 잘 울고, 누구는 잘 웃고, 누구는 착하고, 누구는 초록색을 좋아하고. 하지만 잘 우는 그 아이가 울만
울기만 하는 건 아니고, 핑크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어느 날 핑크색 손톱을 칠할 수도 있어요. 외로움이나 우울함도 마찬가지예요. 외로움이 또 우울함에 헐떡여도 늘 우울했던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찻잔에 너를 넣고 떼어 죽지 않을 정도 따뜻한 물을 부어, 데워 죽지 않을 정도 따뜻한 물을 부어 한참을 놔둬 보았지. 그리곤 잠시 지켜보다가 졸졸졸 나를 따라보았어. 너를 따라버리면 온통 내게 나올 줄 알았는데, 나를 버리면 온통 내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에 남는 거 널 사랑하는 나였네. 좋은 사람이 될게요. 그 다음 훌륭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 볼게요. 온유한 사람이 될게요. 그 다음으론 당당한 사람이 되어 볼게요. 멋진 사람이 될게요. 그 다음 만약 약간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똑똑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은 해볼게요. 크크크. 전 약지 손가락입니다. 누가 숫자 4를 죽일 사라고 했을지 모르겠어. 4월 4일 죽도록 사랑하고 싶은 날 아닐까. 중독. 꿈을 꾸었다. 너무도 생생한 꿈이었다. 무엇도 구분할 수 없다. 난 그것에 홀릭. 천사와 악마. 때마침 그가 내게 말을 건넨다. 악마. 이미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나는 그래도 악마라는 소리는 듣기 싫었던지 뭐야? 라는 말이 당당한 내 얼굴 속에 튀어나왔다. 그리고 잠시 그가 말을 잇는다. 그가 알아? 악마도 사실은 천사였던 거. 내가 답한다. 아주 어려운 조건. 내가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한데도 나를 사랑해 줄 수 있나요? 행복해 주세요. 날씨가 좋네. 열쇠는 챙겼어? 오늘도 잘해요. 감기 조심하고. 그래도 밤엔 추우니까 이불은 꼭 덮고 자. 이따 산책하자. 2시쯤 커피 한잔 어때? 보고 싶어. 괜찮아. 내가 있잖아. 힘내. 집 앞이야. 나와. 기도할게. 난 늘 내 편이야. 라고
행복해 주세요. 송은이 언니와 김숙 언니. 은희 언니는 요새 참 바쁘다. 숙이 언니야, 차를 타고 오는데 언니가 불쑥 이런 말을 한다. 평생 은희 언니를 모르고 사는 사람도 있을 거잖아. 그 사람들은 참 불행한 사람인 것 같더라고. 차창 밖을 보니 강가에 비치는 불빛이 참 예쁘다. 이런 숙이 언니를 평생 모르고 살았다면 나 역시 불행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생각만 했다. 불빛이 참 예쁘다. 겨울날, 무지 따뜻해져 버린 겨울날. 이미 얼어있던 강의 끝과 저 끝이 너와 내가 있어. 한 발 한 발 내가 내게 다가오고 있고 난 너를 가만히 보고만 있지. 어찌된 일일까? 위태로운 너의 모습에 고마움을 느껴버린가. 점점 따뜻해져 버린 겨울날. 이미 얼어있던 겨울바다. 녹아내리는 강의 이전만큼 저만큼 거리에 너와 내가 서 있다. 어찌된 일일까? 빨개진 너의 밤에 고마움을 느껴버린가. 날씨만큼 노곤해진 너의 마음은 얼어붙은 나의 발을 녹이고 빨개진 너의 밤에 작은 미소는 얼어붙은 나의 마음을 쉽게 움직이고 거기서 스톱. 아무것도 아닌 나란 사람은 또다시 무언가를 하려 한다. 늘 부족하지 않는 사랑을 받고 있는 나란 사람은 항상 어깨에 큰 감사를 지고 살아야 하는 행운아이다.